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거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는 반드시 자기장이라고 하는 게 생겨. 원래 자기장은 자석이 만드는 거였어. 그러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을 이라고 하는데, 은규야 거기서 보일까? 일로 안 와도 돼? 괜찮아? 저쪽으로 가. 채민이 보여? 일로 올래? 괜찮아? 자, 자기장은요 원래는 자석이 만드는데, 자석은 영구자석이 이렇게 N극과 S극이 있으면 주변에 자석의 힘인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생기는데 이걸 자기장이라고 해. 그랬을 때 이 자석이 만드는 힘인 자기력도요, 자기력도 힘이니까 반드시 모든 힘은 벡터니까 반드시 방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기도 가지고 있어야 돼. 자, 자석의 힘의 방향은요 외부에서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의했어. 그래서 나침판의 N극은요 N극에서는 밀리고 S극으로 당기니까 자기력 방향은 N극에서 S극을 작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이 그려지는 게 맞아 라고 얘기했고, 이때 자기력은 자석의 외부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내부에도 작용하는데 외부와 내부는 반대니까 우리는 내부는 그리지 않는 것 뿐이야. 그리고 이 자기력선의 간격을 통해서 간격이 좁을수록 훨씬 더 센 힘 작용하는 거고 넓으면 약한 힘이야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자석에서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을 나타내는 화살표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력선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력선의 방향과 간격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력의 방향과 세기를 결정할 수 있고요. 자석의 원래 세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이라고 하는 자기선속이라고 하고요. 그걸 일정한 면적으로 나눈 값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러한 자기장을요 자석만 만드는 게 아니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도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이런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방향을 결정하는 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고요. 세기를 구하는 거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해보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생기는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직선 도선일 거냐 아니면 원형이거나 솔레로이드일 거냐, 그거에 따라 방향을 설정하는 방법과 세기를 계산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직선 도선에서 전류가 위로 흐르면요 이때 방향은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고 주변에 있는 자기장 방향은 내 손가락이 부드럽게 감기는 방향이라 그랬으니까 전류 방향, 자기장 방향 되겠어.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예쁘게 감아 보시면 이게 주변에 있는 자기장 방향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어디에다 나침판을 놔도 나침판을 놓은 곳에 접선 방향이 실제로 나침판의 N극 방향이야. 접선 방향이 실제로 나침판의 N극 방향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방향 설정할 수 있으면 되고요. 이랬을 때 세기는요 전류가 I만큼 흐를 때요, 첫 번째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질 수도 있고요, A.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2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나침판을 놓을 수도 있고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3R만큼 떨어진 곳에 나침판을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자기장의 세기는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다가 자기장 구할 때 쓰는 상수값에다가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곱한 값이 바로 그 지점에서 만든 자기장의 세기다.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반드시 자기장 방향도 바뀌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원형도선과 솔레로이드라고 하는 곡선도선의 차이점은 뭐냐면 직선과 다른 점. 이 곡선에서는 원형도선 이렇게 생길 수 있고요.
솔레로이드는 이렇게 생기는데요. 이때 전류가 휘어서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류 방향을 쉽게 감을 수 있게 내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야. 그리고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인데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게 자기장의 N극 방향이고요. 얘가 나침판의 N극 방향이고 이거는 도선의 안쪽 방향이야. 바깥쪽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 되겠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그랬을 때 감기 편한 내 손가락으로 감으시면 항상 곡선도선의 안쪽에 자기장 방향을 그 엄지손가락이 가리킬 거야. 그래서 감기는 방향으로 감어.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들어가는 방향이 중심의 자기장 방향이죠. 얘는 막대가 이렇게 있을 때 바깥쪽 우리가 보이는 쪽이 전류가 내려가게 흐르니까 내려가게 감어. 됐어?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이 내부에 있는 자기장 방향이라서요. 그래서 여기다가 나침판을 이렇게 놓으면 N극은 오른쪽을 가리키는 게 맞죠. 근데 바깥쪽은 이렇게 돌아 들어와. 바깥쪽은 이렇게 돌아 들어와. 그러니까 바깥쪽에다가 나침판을 놓으면 N극은 거꾸로 이 방향을 가리키는 게 맞아 라고 얘기했어요. 됐죠? 이런 것들 원형도 똑같아요. 안쪽이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바깥쪽은 무조건 나오는 방향이라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랬을 때 방향은 설정했다면 세기는 어때? 라고 얘기하면요. 세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원형 도선도 직선 도선과 똑같이 R분의 KI인 건 똑같지만 상속값만 달라. 그죠? 솔레로이드는 좀 달라.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은요. K2-NI로 계산하는 게 맞아. 그래서 상수는 또 다르고요. N은 가문수예요. 근데 이걸 실제 가문수, 얘 3번 감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길이가 20cm에 3번 감았다면 1m에는 15번 감은 거랑 같잖아요. 그래서 이 N은 1m당 가문수로 집어넣는 게 맞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m로 한 사람 가문 개수를 집어넣으셔야 실제로 N값을 제대로 넣은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도 자기장이라는 게 생기고 자기장의 단위가 테슬라였던 거 기억.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도 자기장이라는 게 생겨서 방향과 세기를 결정하는 게 기본. 그래서 실제로 도선이 하나가 아니고요. 도선이 2개 이상일 때도 주변의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흐르는지 확인할 수 있으시면 된다 그랬어. 그래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98, 99에서 질문 있는 사람. 200번. 자, 200번을 보시면요. 200번이 대표적으로 이제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도선이 하나가 아니고 2개일 때 이거 보는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X축을 기준으로요. 직선 도선 2개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을 거예요. 하나는 D의 위치에 그리고 또 하나는 3D의 위치에 A, B라는 2개의 도선을 놓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자, X가 4D인 지점에 A와 B가 만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가 서로 같은 자기장이 만들어진대요. 4D인 지점에 A가 만든 자기장 방향과 B가 만든 자기장 방향 똑같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렇다면 전류가 2개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야 될까? 예를 들어 A가 위쪽 방향으로 흐른다고 쳐봐요. 그러면 A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A가 자기장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A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4D인 지점을 만들어요. 그럼 B도 똑같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B도 전류가 같이 위방향으로 흐릅니다. 되겠어? 네. 자, 그런가 하면 A가 아래 방향으로 흐르면 A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니까 B도 아래 방향으로 흘러야 나오는 방향으로 만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A, B가 위로 전류가 흐르는지 아래로 흐르는지 모르겠지만 2개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어야 된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서 뒤에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겠구나. 근데 세기도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1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2라고 하는데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떨어져 있는 거리 분의 기억나죠? 그러니까 A는요 3D만큼 떨어졌으니까 3D분의 KI1만큼의 자기장의 세기를 만들 거야. 자, 근데 B는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D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D분의 KI2를 만들 건데 이 두 개의 세기가 같아야 돼. 자, 그러면 여기가 3D니까 여기도 3D로 이렇게 통분을 해보시면요. 그래서 분모 똑같고요. K 의미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I1의 세기가 3I2의 세기와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보다 3배 세. 이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그렇죠? 그래서 요 단어만으로 4D에서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같다. 요거만으로 두 개의 전류가 흐르는 방향 같고 전류는 A쪽이 3배 더 센 전류가 흘러 요거까지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 B의 전류의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축은 어디냐? 자, 마지막 줄. 그렇다면 얘네들이 어딘가에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도 만들 수 있어. 어떻게? A가 만약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세기가 B라면 됐죠? 네, B가 만든 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세기가 0이라면 그 세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합성된 자기장은 0을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곳을 찾으란 얘기인데 선생님이 하나만 기억하면 같네. 이거 기억나니? 우리 앞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같네라고 하는 건데요. 자, 두 개의 도선의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항상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두 도선의 사이 이 부분 어딘가에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특정한 지점 여기를 X라고 한다면 이 지점이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라고 치자. 자, A로부터 A만큼 떨어져 있고 B로부터 B만큼 떨어져 있는 이 위치라고 치자. 됐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실제로 그런지 보시면 A는 위로 올라가니까 A는 이 지점에 X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요. B는요 거꾸로 나오는 방향으로 만드니까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면 세기만 같으면 되니까 A는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A니까 A분의 3KI만큼의 자기장을 만들 거고요. B는 B분의 KI만큼 만들 거야. 그랬을 때 분자의 비율이 3대 1이니까 분모의 비율도 3대 1이어야 세기가 똑같아요. 맞아. 그래서 항상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은요. 흐르는 전류의 비율만큼이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이어야 된다. 알겠어? 전류의 세기 비율이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비율이 3대 1이기 때문에 항상 A 도선과 B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도 3대 1인 지점이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이래요. 자, 그렇다면 요 사이가 2D거든요. 이 2D를 4등분 한 것 중에 3등분만큼 가면 A로부터 자기장이 0인 지점이 떨어져 있는 거리야. 그래서 2D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A로부터 2분의 3D만큼 더 가면 돼. 됐죠? 여기가 D니까 2분의 3D만큼 더 가면 여기는 2분의 5D인 좌표야. 맞아. 이렇게 가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번, 200번 문제가요. 수능에서 되게 좋아하는 문제니까 잘 기억해도.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고요. 우리는 고등학교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을 놓는다. 중학교에서는 도선 하나만 남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것도 알았는데요. 우리는 같은 공간 안에 자기장이 2개가 있으면 어떻게 돼? 그 얘기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실제로요. 첫 번째, 여기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 지금 배웠어. 그 다음에 여기에 영구자석도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석도 자기장을 만들어. N극에서 S극으로 라고 하는 자석도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둘을 합성한 만큼이 실제로 이 공간에 작용하는 힘만 들어요.
자, 우리는 중학교 때는 그냥 힘이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 힘의 실제 이름을 배우죠. 이 힘의 이름이 자기력이야. 그래서 이 힘을 처음으로 알아낸 과학자가 로런츠라는 과학자라서 로런츠의 힘 요거 만들어. 그래서 자, 그러면 이 힘은요 누가 받아요? 힘을 받는 대상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 이 공간 안에 힘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힘은 반드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맞습니다. 항상 이 힘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러면 힘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모든 힘은 벡터니까 방향을 가져. 그래서 그 힘의 방향으로 도선이 밀릴 거고요. 세기를 가져. 그 세기만큼 밀릴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선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요? 라고 하는 이 힘의 방향도 오른손으로 하라 그래서 이거 중학교 때 배워요. 자, 엄지손가락 방향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고요. 내 손가락 방향이 나침판이 가리키는 N극 방향이라면 자석의 S극을 향하겠죠. 그래서 네, 자기장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이 보는 방향이 실제로 작용하는 힘 방향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도선에서 보시면 전류는 위쪽으로 흐르니까 엄지손가락 위, 그리고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을 향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바닥이 보고 있는 쪽은 칠판 안쪽이니까 여기 있는 도선이 칠판 안쪽으로 딱 하고 밀려요. 자기력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얼마나 센 힘이 작용합니까? 이 힘의 세기도 구할 수 있어요. 이걸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죠. 세기 계산하는 것. 이 세기는 힘세 B라저씨만큼 생기더라. 그래서 네, 이때 B라고 하는 건 자석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요. 자, 이 자기장의 세기가 만약에 5테슬라다 이렇게 주겠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가 5, 그리고 I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요. 전류의 세기가 만약에 2A라면 2, 그리고 자기장 속에 들어가 있는 도선의 길이요. 길이가 1m면 1, 이렇게 집어넣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힘은 10N의 힘으로 도선이 밀렸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때요. 이 힘의 세기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법 뭐 있어요? 당연해요. 힘의 크기를 크게 하려면 자기장을 세게 하시면 되고요. 전류도 세게 흐르게 하면 되고요. 자기장 속에 도선이 많이 들어있게끔 하면 되죠. 근데 이 방법도 있지만 네 번째 방법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실제로 자기장과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90도일 때 최대 힘을 만들어요. 90도보다 작아지면 힘의 세기 줍니다. 그러니 이 사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이 사이 각도가 90도일 때 최대니까 사인 세타 값으로 환산해서 넣는 게 실제 힘을 구하는 방법이야. 물투를 여러분들은 안 배우실 거지만 물투를 배우면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이렇게 삐딱하게 놔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삐딱하게 놓는다고요. 자기장하고 수직이 되지 않게 놔요.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이렇게 놓고 전류 이렇게 흘러. 근데 자기장은 이 방향이 자기장이야. 그랬을 때 이 각도 세타가 30도라고 치자. 이런 식으로 놓단 말이죠. 그러면 사인 30도가 얼마냐면 2분의 1이니까 실제 힘은 10이 아니고 여기에 2분의 1을 한 5N의 힘이 작용하는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도는 90도일 때가 최대 힘을 만든다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자기력을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도구가 바로 전동기라고 하는 도구야. 그래서 전류를 흐르는 순간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얘가 움직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동기를 여러분들은 모터라고 얘기하시는 그겁니다. 그 모터의 구조 보면 여기에 이렇게 연구좌석이 있고요. 여기에 도선이 흐르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파리채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가 A, B, C, D 전류 이렇게 흘러. 그리고 여기에 자기장은 이 방향으로 생겼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눈치채시는 것처럼 자기장 방향과 전류 방향이 같은 방향 여기는 힘이 안 생기겠죠. 됐죠? 힘을 받는 곳은 양 끝단밖에 없어요. 그 힘으로 돌아요. 근데
왼쪽이 받는 힘의 방향과 오른쪽이 받는 힘의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왜? 전류 방향이 반대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쪽만 제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때 A,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아까 앞에서 했던 저거랑 똑같은 거죠. 전류 위, 자기장은 오른쪽, 그러니까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은 안쪽으로 밀리는 힘을 받아요. 얘는 안쪽으로 밀리는 힘을 받으면 얘는 바깥쪽으로 당기는 방향으로 힘을 받는데, 됐죠? 이게 한 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실제로는 여기를 플러스로 확정시켜 놓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확정시켜 놓으면 사실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데요. 항상 A, B 날개는 어디 가도 눌리는 방향으로밖에 힘을 못 받아. 여기가 플러스면. 됐죠? 그러면 얘가 눌려서 반바퀴 돌아도 A, B가 여기 와도 눌리는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한 방향 다 못 돈다고요. 그래서 A, B가 있는 쪽이 항상 플러스가 아니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을 때는 플러스 극이 되고 돌아서 오른쪽으로 오면 마이너스 극이 되게끔 180도마다 극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려고 실제로 여기에다가 직접 플러스를 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긴 정류자를 만들어서 그 정류자에 닿는 부분이 플러스가 되게끔 합니다. 이게 이번에 올림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류자라고 하는 또 다른 장치를 만들어서요. 왼쪽에 와서 부딪히는 애들만 플러스, 오른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그래서 180도마다 극을 바꿔서 회전을 항상 한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든 구조. 됐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전동기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이게 바로 자기력이고요. 이러한 자기력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게 스피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기력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00페이지, 101페이지에서 질문할 게 있을까요? 아까 204번 질문한 사람 있었는데 맞죠? 204번 하면 돼요. 자, 그림 가와 같이 중심이 O로 갖고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는 원형도선 AB가 수평면에 수직으로 고정되어 있다. 동쪽으로 보았을 때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다. 그림 나는 가의 O에 나침판을 놓았을 때 자침이 회전하여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네. 자, 거기 보시면요. 원형 도선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도선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나와. 고등학교 때는 자, 얘네들의 중심은 똑같아요. 원형 도선인데 중심은 똑같은데 자, 반지름이 작은 애와 반지름이 큰 두 개의 원형 도선이 이렇게 있어. 뭐 이런 느낌이야. 됐어? 자, 안쪽에 있는 작은 도선이 있고 바깥쪽에 있는 큰 도선이 있어. 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쪽에 있는 작은 도선에선 전류가 이렇게 흐른대. 자, 그럼 원형 도선이니까 그 방향으로 내 손가락 감으시면요. 안쪽에 있는 작은 도선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작은 도선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든다. 우린 이렇게 표현해보자. 자, 근데 바깥쪽에 큰 도선도 있어서 큰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도 생길 거야. 그건 뭔지 모르겠어. 근데 합성된 자기장 방향 봐봐. 그 안쪽에다가 나침판을 놓으면요. 원래는 북쪽을 나침판의 N극이 여기 가리켰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돌아서 N극이 지금 여기 와 있어. 됐어요? 자, 작은 도선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N극을 이 방향으로 틀려고 그래요. 그쵸? 이 방향으로 틀려고 한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반대 방향에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하, 큰 도선은요. 작은 도선은 N극을 일로 잡아당기는 힘이 생긴 건데요. 큰 도선은 결국은 이쪽으로 잡아당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 힘이 더 커서 실제로 이리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작은 도선과 큰 도선이 만든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여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방향도 반대여야 되는 거고 큰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훨씬 커야 되는 거구나. 작은 도선보다.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기억 보시면 O에서 A,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서쪽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A, B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라는 건 뭐냐면 A, B에 합성된 자기장 방향 이거 묻는 거거든요. 네, A, B에 의한 합성된 자기장 방향은 서쪽 방향으로 휘어야 된다고요. 여기가 북쪽이니까 여기가 서쪽이죠.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성한 방향의 실제 자기장은 서쪽 방향으로 휘어야 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동쪽에서 보았을 때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고 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되니까 니은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D급 보시면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A가 B보다 작다가 아니고 A가 훨씬 커야 됩니다. 되겠어? 이런 느낌으로 해결하시면 되겠네요. 자, 넘겨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02페이지, 103페이지에서 질문해봐요. 209번의 D급 볼게요. 209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무한히 긴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이 있고 떨어져 있는 거리를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얘기해드렸습니다. 이때 A로부터 B의 중심 P까지의 거리가 ED라고 하자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이며 A, B가 합성한 자기장의 세기는 0이다 그랬어요. 자, 이 0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자,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이 있어. 이거를 A라고 해서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I만큼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형 도선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중심이 P란 말이죠. 요 거리도 D고 요 거리도 D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A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를 B0라고 할 건데요. A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를 실제로 구해보시면 얘는 위로 흐르니까 P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어. 들어가는 방향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는 ED분의 KI만큼이라고. 그치? 이 세기를 들어가는 방향으로 B제로 이렇게 놓는다는 거야. 근데 이 A 도선과 B라고 하는 원형 도선이 합성해서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냐면 0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B는 얘와는 반대 방향으로 같은 세기만큼 만들어야 합성 자기장이 0 된단 말이야. 자, 그럼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려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되냐면 보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돼요. 그래야 나오는 방향이죠. 그래서 얘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전류가 I는 아니야. 얘 크기랑 같지는 않아. 그래서 왜? 얘는 반지 이름도요 D밖에 안 되고요. 상수값도 K 다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기가 I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 됐죠? 요 정도 된다. 요런 자기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자, 이때 기억 볼게요. B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된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정확하게 흘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었어요.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A를 왼쪽으로 D만큼 이동시켰어요. 자, A를요 한 칸만 더 끌고 갈게요. 여기 이렇게 끌고 갈게요. 여기다가 A를 놓는다면 그래서 거리만 바뀌어요.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는요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3D분의 KI의 자기장의 세기를 만들 거야. 그럼 B0보다 작아졌죠. 됐죠? 2D분의 KI를 B0로 놓으면 3D분의 KI는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3분의 2B0의 자기장의 세기가 되겠죠? 맞아. 그렇다면은 중심에서 자기장의 세기의 합력이 0 될까? 안 돼. 얘는 B0거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 B0고. 그러니까 합성하면 나오는 방향으로 3분의 1 B0밖에 안 돼.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될 수 없어.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합성 자기장의 세기는 3분의 1 B0입니다. 라고 하는 얘가 맞죠. 요런 얘기. 이렇게. 고등학교는요, 값보다는 이렇게 비율 몇 배 바뀌었기 때문에 어때? 비율 되게 좋아해요. 실제 값보다. 그죠?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거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104페이지 자성체라고 하는 것도 배웠어요. 물질이 자성을 띨 수 있는 건 원자 속에 있는 전자가 회전하면서 전류를 흐르게 하니까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지금 이 내용이야. 자, 그랬을 때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의 움직임을 확인을 했을 때 하나의 원자에 자기장을 뚜렷하게 갖는 원자도 있고 갖지 않는 원자도 있어. 근데 이렇게 하나의 원자의 자기장을 뚜렷하게 갖는 원자 자성이 있는 원자가 있다면 얘네들 원자 자성을 갖는 원자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 하지만 방향을 불규칙해서 자성이 드러나진 않았어. 자, 근데 그 바깥쪽에 영구 자석을 이렇게 두면 그 영구 자석이 외부에 자기장을 만들 거야. 그 외부 자석이 만든 자기장 방향과 무조건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원자 자성이 있는 아이들이야. 그래서 원자 자성이 있는 애들은 외부에 만들어진 자기장 방향과 안에 있는 내부 자기장 방향이 무조건 같은 방향으로 자화된다고요. 같은 방향으로 자화된다는 얘기는 N극 옆은 무조건 S극이 생기고 S극 옆에는 무조건 N극이 생겨서요. 물체와 자석 사이에는 언제나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된다는 뜻이야. 됐어?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는 모든 아이들은 항상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그 순간 자화돼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랬다가 내가 외부의 자석을 치운 결과 물질은 두 가지 성질을 띈다. 기억나죠? 이렇게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세김이 나타나는 게 바로 강자성체예요. 근데 외부 자석을 치우자마자 자성을 잃어버리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 아이를 상자성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물질은 하나씩은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강자성체의 대표적인 건 누굴까요? 철. 상자성체의 대표적인 건 알루미늄입니다. 이 정도는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원자자성이 없는 애들은 어떠냐면 원자자성이 없는 원자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부의 자석을 이렇게 갖다 대면 외부 자석이 만든 자기장 방향과 내부 자기장이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자화된다.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기 때문에 이 물질을 우리는 반자성체라고 할 거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자화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N극 옆에는 N극이 생겨서 서로 미는 청력이, S극 옆에는 S극이 생겨서 서로 미는 청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된다는 뜻이다. 그랬다가 외부의 자기장을 치우면 되죠. 네, 금방 원래대로 원자자성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자석을 치워도 자성을 유지하는 건 강자성체 하나밖에 없어요 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러한 반자성체를 띠는 물질도 하나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물이고요. 하나 더 설명드리면 구리도 그래요. 물과 구리가 반자성을 띠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자성, 반자성, 강자성을 이용한 물체들은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결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가 대표적으로 강자성체를 이용한 거예요. 그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107페이지에서 질문 넘길게요. 108, 109에서 질문 219번. 자, 다음은 물질의 자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나무막대의 양끝에 물체 A와 B를 고정시켜 놓고 수평을 이루어 정지하게끔 만든 다음에 A와 B는 반자성 아니면 상자성체를 놓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반자성체고 하나는 상자성체인데 어떤 건지 안 가르쳐 주겠대. 자석을 A에 서서히 가져가니까 자석과 A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찾는다. 자, 나에서 자석의 극을 반대로 해서 나를 반복한다. 근데 꼬맹아, 그거 알아? 실제로요, 상자성체라면 N극을 갖다 댔을 때 뭐해? 여기가 무슨 극이 생겨? S극이 생겨서 당기는 인력 생겨. 근데 만약에 여기에 S극을 갖다 대면 여기 무슨 극이 생겨? N극이 생겨. 그래서 당기는 인력밖에 안 생겨. 그러니까 상자성체라면 언제나 인력 생기는 거야. 자석을 N극 갖다 댔다, S극 갖다 댔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됐어? 반자성체면 언제나 천력 갖다 대는 거야. 극하고는 상관없어. 알겠니? 그거 보는 거야. 그러니까 N극으로 해보고 S극으로 해보고 다 필요 없는 짓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자, 그 다음에 라. 자석을 B에 서서히 가져가면서 자석과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찾는다. 그랬을 때 결과를 보면 나에서 자석과 A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서로 밑줄 쳐 밀었어요. 됐어? 네. 자석과 A 사이에 미는 힘이 작용했다는 얘기는 미는 힘이 작용하면서 그 아이가 누구란 얘기니? 반자성체란 얘기야. 맞죠? 그래서 A가 반자성체이기 때문에 B는 반드시 상자성체예요. 그죠? 하나는 반자성, 하나는 상자성이라고 했으니. 맞죠? 그러니까 기억 보시면 나에서 A는 외부 자기장과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좌우된다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다에서 자석과 A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서로 당기는 아니요. 자, 거기에 있는 나하고 다는 다 A에 해당되는 실험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B는 청력밖에 안 생기는 거니까 무조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좌우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딕은 라에서 자석과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서로 미는 힘이야? 아니요. 얘는요. 됐죠? 언제나 당기는 힘, 인력 생겨야 돼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맞는 거 기억밖에 없어요. 이런 뜻이네요. 넘겨볼게요. 자, 110, 111. 넘길게요. 자, 112, 113. 230. 233번의 답이 뭐니? 233번이 답안지랑 달라? 233번에 자, 답은 1번으로 나왔는데 혹시 답이 이상한지 확인할게요. 그림은 자성체 P와 Q 솔레로이드 X축상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요. 솔레로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A일 때 그러면 A니까요. 솔레로이드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그러면 올라가게 감아 보시면 네,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만들어져.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류가 A 방향일 때 P와 Q의 솔레로이드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모두 다 X축 방향으로 작용해요. 여기에 있는 P라는 물체는 이쪽 방향으로 힘받아요. 그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Q라는 물질도 이 방향으로 힘받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솔레로이드가 만든 자기장 때문에 얘가 자석이 된 거죠. 그 자석 때문에 얘는 끌려와. 인력받아. 얘는 밀려. 청력받아. 그러니까 얘는 100% 반자성이야. 그래서
그리고 얘는 상자성 아니면 강자성인데 여기는 상자성과 반자성 맞다 그랬으니까 얘는 상자성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문제 풀어야 돼. 그래서 기억 P는 반자성체입니다. 틀린 거 아니야? 네, 133번의 답 1번 아닌데요. 그쵸? 네, P는 반자성이 아니고요. 얘는 상자성체로 가셔야 되고요. Q는 자기화되는 방향은 전류의 방향이 A일 때와 B일 때가 같니? 라고 했는데 그래서 자 A일 때는 여기가 S극이니까 SN 이렇게 되겠죠. 근데 B로 연결하면 여기가 N극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NS 되니까 자화된 방향은 반대죠. 반대 힘의 방향 똑같이 가네. 됐죠? 네.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요. 전류의 방향이 B일 때 P와 Q 솔레로이드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축 방향입니까? 잠깐만. 다 틀린 것 같은데 잠깐만. Q가 자기화되는 방향은 전류의 방향이 A일 때와 B일 때가 같다 틀렸고요. 전류의 방향이 B일 때 P와 Q가 디귿 보세요. 디귿 보시면 전류의 방향이 B일 때 전류의 방향이 거꾸로 되면 여기가 N극 됩니다. 여기가 S극 됩니다. 됐죠? 전류의 방향이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면 그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누가 누구에 작용하는 힘? P와 Q가 솔레로이드에 작용하는 힘. 그래서 P와 Q가 이 솔레로이드에 작용하는 힘 보세요. 얘는 어느 방향으로 자화되던 상자성체는 당기는 인력작용하죠. 그러니까 얘가 솔레로이드를 뭐해? 당겨. 그러니까 솔레로이드가 받는 건 마이너스 X축 방향이야. 그치? 자, 반자성체는 솔레로이드를 밀어. 그러니까 이 솔레로이드가 받는 힘도 왼쪽이야. 여기서 요번에 디귿에서 물어본 건 솔레로이드를 물어본 거야. 자성체를 물어본 게 아니고. 네, 그래서 답은 디귿으로 가시는 게 맞는데요. 133번의 답 수정해 드릴게요. 얘는 답을 디귿으로 고치시고 보기에도 답이 없습니다. 그냥 디귿으로 놓으세요. 자, 마지막 페이지에서 아까 37번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네, 37번 한 번만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237번. 자, 237번 보시면요. 237번은 강자성체, 그 다음에 하나는 반자성체, 아니 상자성체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P하고 Q가요. P하고 Q라는 두 물질이 있는데 하나는 강자성체고 하나는 상자성체니까 원래 자성을 안 꼈으면 주변에 자석 갖다 대면 무조건 단계를 인력 방향으로 힘받아야 되는데 강자성체는 자화되어 있으면 그 상태를 유지해. 그래서 네,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얘 물체의 무게가 W0야. 그래놓고 얘를 이렇게 자석 위에 올려. 아니 저울 위에 올려. 그럼 당연히 물체니까 자기의 무게만큼 저울을 누를 거잖아. 그럼 저울에 놓고 원래 W0가 정상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전류가 흐르는 솔레로이드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N극이든 S극이든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생겨. 자, 그랬을 때 만약에 됐니? 얘가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된다면 여기가 S극이 되고 여기가 N극이 될 거야. 그러면 인력이 생긴다면 당길 거 아니니? 그러면 얘가 누르는 힘이 W0보다 가벼워질까 무거워질까? 가벼워지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력이 생기면 무게는 W0보다 작아져야 돼. 그래서 네, 만약에 청력이 생길 수 있다면 W0보다 커지겠죠? 더 꾹 누르니까. 되겠어? 근데 거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A 방향의 스위치를 연결해서 전류가 A 방향으로 흐르게 했을 때 A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했을 때요. P의 눈금은 W0보다 커졌대. 청력 생긴대.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청력을 가질 수 있을까? 얘가? 자석을 갖다 대면 무조건 인력 방향으로 자화되잖아. 근데 청력을 가질 수 있는 건 유일하게 강자성체가 처음에 어떤 자석에 의해서 자화됐다고 치자.
그 자화된 상태로 갖다 댄 거야. 그래서 네, 자화된 상태로 갖다 댔는데 전류를 흐르니까 두 개가 같은 극이 돼. 그래서 꾹 누르는 청력 생겨. 그 방법밖에 없잖아.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W0보다 커졌다는 얘기는 얘는 반드시 먼저 자성을 띄고 있었어야 돼.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아이는 강자성체야. 그래서 네, 이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Q는 상대적으로 상자성체야. 얘는 언제나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만. 그래서 자화되니까 무조건 W0보다 뭐 해줘야 돼? 작아져야 돼. 그 얘기고요. 자, A일 때 청력이면 전류 방향을 바꾸시면 인력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W0보다 작아지겠죠? 요런 얘기야. 그래서 청력 생겼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요. 청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반자성체이거나 아니면 강자성체가 이미 자화되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거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P는 강자성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W0보다 작아진다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Q는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와 B에 연결했을 때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니? 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A 방향으로 자화돼서 얘가 N극이 되면 밑에 있는 상자성체는 여기가 S극, N극으로 자화될 거고 B로 연결하면 거꾸로 뭐 여기가 NS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는 건 아니야. 항상 인력이 작용하는 건 맞지만.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놓으신 것 같습니다. 됐어? 선생님 하고요. 자기장에 해당되는 테스트 잠깐만 볼게요. 자, 풀어보십시오.
아무 달라요. 자, 고르겠습니다. 1번은 전류, 또 도선. 네. 자, 이게 말이라서 조금씩 다른 표현을 쓴 사람들도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전류, 또 뭐라고? 전류 방향, 또 전류가 흐르는 방향. 네, 그런 표현 맞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 3번 자기장. 또 있어? 이거 맞아? 오케이. 4번은 전류. 또 다른 표현은 없어? 5번은 거리. 네, 그렇답니다. 네. 6번의 디귿, 7번의 기억, 8번은 5대 3대 7. 그 다음에 9번의 1, 10번의 4. 요렇게. 자, 그러면 맞은 개수를 확인해. 10문제였어. 은교. 네. 채민. 응? 예지. 하은. 자, 1번부터 아가들아 8번까지 중에서 선생님의 설명이 필요한 거 8번만 하면 돼요. 오케이. 8번에 그 이상한 숫자 5대 얼마? 그거? 자, 이거요.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일 때 합성자기장 구하는 방법이야. 첫 번째, 위쪽에 있는 도선을 선생님은 편의상 가라고 할게.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5A의 전류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도선도 있는데 얘는 10A의 전류가 흘러. 도선은 나야. 그리고 떨어져 있는 거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해서 다 똑같이 2cm 떨어져 있는 곳이 있고요.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할 때 합성자기장 구해줘. 이런 얘기야. 합성자기장 구할 때요. 보면은 가에 의해서 생긴 A, B, C의 자기장 방향과 나에 의해서 생긴 자기장 방향을 각각 구하셔야 합성자기장 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방향. 그죠? 자. 가도선만 있다면 가도선 이렇게 있어. 전류 오른쪽으로니까 오른쪽이야. 그러면 이 도선보다 아래쪽은 다 들어가는 방향이야. 위쪽은 나오는 방향이어야 돼. 맞죠? 네. 그러니까 위쪽은 나오는 방향, 아래쪽은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나오고 들어가는 표현을 선생님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하기 제일 편해서 그렇게 합니다. 나도 똑같이요. 나보다 밑에 있는 도선은 들어가는 방향. 그럼 위는 거꾸로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죠? 그래서 A, B는 나온데 C만 들어간대. 이렇게 방향 설정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세기 계산은 R분의 KI니까요. 우리는 그냥 합성했을 때만 볼 거라서 단위 환산 원래는 센티미터라서 미터로 해야 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지금은 2분의 됐어. 네, 오케이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B도요. 떨어져 있는 거리 2분의 얼마냐? 오케이 이런 느낌이야. C는 가라는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6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6분의 오케이 이렇게 써놓고 합성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나도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A가 6분의 10K 그 다음에 얘 2분의 10K 얘 2분의 10K 이런 느낌이야. 자, 같은 방향이니까 더할 거고요. 더하려면 통분하셔야 되니까 6분의 15 그래서 나오는 방향으로 6분의 25K 이런 느낌이야. 그 다음에 얘는요. 반대 방향이니까 빼야 돼요. 네. 그러니까 큰
방향으로,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2분의 5K구나 이런 느낌이야. 자, 얘도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더할 겁니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얘도 6분의 얼마니? 35K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6으로 통보를 다 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날리시고 계산을 하시면 5대 3대 7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 되겠죠? 그래서 합성하는 거고요. 고등학교 때는 대부분 문자 계산이나 비율 계산 하기 때문에 필요할 땐 단위 환산하지만 실제 값을 구할 때는 필요 없을 때는 단위 환산 안 하는 게 편하면 안 하시고 그냥 센스 있게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9번, 10번. 질문. 괜찮아? 9번. 자, 9번 보시면요. 9번도 원형도선하고 직선도선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합성하시는 문제인데, 자, 원형도선에서 자, 이때 중심 피해서 자기장의 세기가 B제로입니다. 네. 자, 원형도선이 있어요.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I만큼 흐르고 중심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가 스몰 r이래요. 그 원형도선에서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도 돌기 때문에 원형도선에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R분의 K-I만큼의 자기장을 만들 건데요. 이 자기장의 세기를 B제로라고 보래요. 라고 써있네요. 자, 그 다음에 네, 직선도선이 여기 이제 떨어져 있는데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는 2R이래요. 이랬거든요. 그러면 직선도선에서 전류가 아래 방향으로 OI만큼 흐르니까 아래 방향이면 감아보시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고요. 이 R분의 5KI만큼의 자기장을 만들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네, OI가 흘러 놓았을 때 P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네, 여기서 이 P 지점에서 합성 자기장 구하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로치고 뭐라 그랬냐면 전류의 세기가 I 직선도선으로부터 전류의 세기가 I가 흐르는 직선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냐면 여기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3분의 B제로로 놓겠대. 자, 얘는요 R분의 KI만큼의 전류가 흘러요. 직선도선은. 그쵸? 상수값이 원형이랑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 요때 자기장의 세기를 3분의 B제로라고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3분의 B제로니까 이거에 2분의 5배 여기다가 2분의 5배를 하시면 여기도 2분의 5배 하시면 되겠죠? 이때 자기장은 6분의 5B제로만큼의 자기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실제로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요 6분의 5B제로의 자기장을 만들었고요. 얘는 나오는 방향으로 B제로의 자기장을 만든 이 두 개가 동시에 여기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거 합성하시면 나오는 방향으로 6분의 1 B제로의 자기장을 만들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돼요? 그래서 1번이 맞아 이런 얘기였을 거예요. 그쵸? 네. 됐나? 다른 질문? 없습니까? 네, 고생하셨습니다. 10분만 끊었다가 오늘 전자기 유도라는 중학교 3학년 내신 부분에 해당되는 거 해보죠.